그럴 거라고 예측했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고 내가 왜 회사 가지? 내가 뭘 위해서 이러고 살지? 괜찮아, 미경이가 해낼 거야. 그렇게 난 나를 믿어요. 네, 안녕하세요 매불리원 여러분. 저희는 오늘 김미경TV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 어떻게 보면 오프라 윈프리보다 더 뛰어난 분이죠. 왜 그러세요? 137만 명의 스타 유튜버, 피아노 강사, 최고의 강연자, 유튜버로 끝없이 변신을 시도하신 자기개발의 신 김미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MKTV 아닐까? MKTV? 네네. 저희가 이제 매경이라서 MK를 쓰거든요. 맞다. MK.co.kr. 그래서 오늘 만남은 이 미경과 매경의 만남. 글자 돌림 만남으로 굉장히 좀 거룩하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매경이요? 미경과 매경의 만남. 인연이네요. MK죠. 좋네요. 그렇죠. 미경 매경 네. 좋네요. 사실 저희가 이제 부동산으로 네. 시작한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네. 김명의 리부트라는 책을 보면은 대치동 학군이 지속될 수가 없다. 강남 불패는 깨질 것이다. 도심 밀집 지역에서 사는 것도 영원할 수 없다. 네. 이게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예측을 하신 게 좀 있어요. 네. 어떻게 그런 배경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래, 이거 되게 안 맞네요, 근데. 예측을 했는데. 참, 우리나라는 그 뭔가 되게 참 특수한 것 같아요. 참, 사람들이 에너지가 워낙 세서 네. 웬만한 예측을 비껴가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예측을.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도 어쩌면 이게 부동산이 코로나 이후의 전체적인 흐름에 비춰서 본다면 실제로 사람들이 밀집된 환경에 걱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다 디지털, 코로나 바이러스와 디지털이라는 기술이 합쳐지면 떨어져 있어도 무관하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디스턴싱이 있어도 아무 네. 문제 없이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예측했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고 또 미국은 그런 식으로 되면서 외곽 지역 집값이 되게 많이 뛰고 뉴욕으로부터 탈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막 네, 이렇게 있었죠. 됐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특이한 것 같죠. 그 리부트에서 쓰실 때와 비교해서 좀 예측이 네. 비껴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근데 뭐 사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지난 1년이라고 하는 거야. 거의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그 한 1년 동안은 사실은 우왕좌왕하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아직도 코로나 백신 다 맞고 끝나면 우리는 2018년이나 2019년으로 돌아갈 거라고 자꾸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이렇게 홀딩된 상태지 앞으로 어쨌건 간에 디지털화가 더 가속되고 우리가 더 떨어져 있어도 문제없이 쇼핑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학군이라고 하는 것과 집값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와 되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결국은.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다변화되면 집값의 형태도 다변화될 수 있다는 건 앞으로 우리 사는 세상 내내 앞으로 5년, 10년 안에 계속 오는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관련 질문이고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네. 대표님 회사가 이 건물을 산 게 2015년인가요? 그쵸, 그 당시 그쵸? 이제 네. 쓰셨었는데 네. 그때 이제 여러 네. 사무실 로케이션을 보시다가 네. 연남동이 사업을 네. 했으면 괜찮겠다 이런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부동산을 잘 모르고요. 주식도 잘 모르고요. 네. 난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제 일밖에 몰라요. 네. 정말 24시간을 다 일하는 데만 써서 부동산을 어디가 분양하는지 청약도 몰라요. 난 정말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집도 44살에 샀어요. 그 집도 주택 샀어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는 새로 살아요. 주택은 있지만. 근데 그렇게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의 에너지가 똑같거든요. 만약에 내가 막 부동산 청약 이런 걸 쫓아다녔다면 또 했으면 또 내가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렇지. 아주 뭐 들이팠겠죠. 네. 책이 여러 권 나왔겠죠. 아마. 맞아. 김미경의 청약. 맞아. 맞아요. 청약요정 김미경. 뭐 청약요정 네. 김미경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아침에 새벽에 딱 눈 뜨면 공부하고 책 읽고 전국으로 강의 다니고 이게 30년 내내 한 번도 지루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전혀 거의 신경을 못 썼다. 그래서 서울 와서 처음 내가 뿌리를 내린 곳이 연희동. 촌에서 서울 올라와서 난 서울이 이 동네가 단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 동네만 계속 얼쩡거리는 중. 근데 어느 날 여기 이렇게 걸어가는데 옛날 생각이 그렇게 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을 다 연남동으로 오자? 그래서 이제 5년 전에 왔죠. 이유는 그래서 없었네요. 그죠? 이유 없고 네. 만약에 연남동이 집값이 올랐다면 제가 소가 뒷걸음치다 쥐잡은 거지 뭐 거의 이걸 학습하고 뜻한 바는 별로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도 투자를 잘할 수 있다는 거 아니 보시면 원래 이렇게 되겠습니다. 얼떨결에. 얼떨결에.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있어요. 회사가 있을 건물을 계약하거나 그게 새 건 사는 것이건 저는 원래 오래 안 봐요. 한 집중적으로 일주일 봐요.
거의 가서 살 정도로 계속 째려봐요, 저기를. 여기도 막 째려보셨어요? 계속 째려보면서 계속 기분이 좋은가, 내가 그 옆에 있을 때 좋은가? 기분이 좋은가를 되게 아침 저녁으로 살펴보고 여기를 사면 오를까, 여기가 좋을까 이런 거는 사실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기분이 좋을까 안에 그 질문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지 네. 않겠어요? 그래서 딱 항상 사람들이 왜 못 사냐 하면 1년 전에는 뭐 평당 1,000만 원이었다. 지금 2,000이라고 쳐봐요. 그럼 옛날에 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2,000일 때 죽어도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 부동산을 살 때 과거 계산법이 있어요. 미래 계산법을 안 하고. 어떤 생각이냐면 뭔가를 살 때 6개월에서 1년 후에 오를 돈을 그걸 미리 주고 사면 돼요. 그럼 빨리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놓쳐요. 좋은 걸. 구독자 137만의 유튜버 김 대표님 삶 속으로 가보겠는데요. 일찍 일어나시죠?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요새는 일찍 안 일어나요. 요새는 한 6시에서 6시 반 일어나고요. 옛날엔 훨씬 더 일찍 일어났죠. 저희가 사실 질문을 4시 반에 일어나시는 걸로 네. 전제하고 질문을 짜왔거든요.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이에요. 언제냐면 40대 때, 50대 초반까지. 왜냐하면 그래도 됐었어요. 그때는. 근데 요새는 그러면 무릎하기 쑤시고 몸이 엄청 안 좋아져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4시 반에는 안 일어납니다. 매일 영어 공부를 아침에 하신다고 이제 들었는데 네, 맞아요. 아침에 네. 영어 공부하죠. 어떻게 하십니까 영어 공부? 영어 공부는 어쨌든 저는 하루 어느 일과 안에 그냥 무조건 쑤셔 넣어야 돼요. 너무 바쁠 때도 쑤셔 넣어야 돼요. 근데 요새 제가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높아졌어요.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아서 살도 빼야 되고 걸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하루 평균 2시간에서 3시간을 걷거든요. 그럼 아침에 1시간 반 걸어야 되고요. 밤에 1시간 반을 걸어야 되거든요. 1시간 반 걸을 때 영어 공부를 해요. 들으세요? 아니면 뭐 듣기도 보세요? 하고 뭐 이제 웃기죠. 뭐 이렇게 책 들고 걸어다니면서 읽기도 하고 막 떠들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하는 거죠. 한창 때 4시 반에 깨실 때는 그럼 일어나자마자 공부를 하셨어요? 예, 그럼요. 그때는 되게 절실하고 바빴을 때예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제가 공부하고 내가 무엇인가 기획하고 한 모든 것이 하루 안에 펼쳐지고 다음날 펼쳐지고 이래서 그것 자체가 내 사업이 막 될 때였었거든요. 30, 40대는 너무 즐거웠어요. 그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는 게 진짜 즐거워요. 잠도 되게 안 자고 막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이게 체질적으로 나는 밤에 집중이 잘 된다, 새벽에 못 일어나겠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이렇게 김 대표님의 과거처럼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법 있을까요? 이게 진짜 사람마다 뭐가 있냐면 내 몸에 맞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밤에 집중이 되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밤보다는 아침 시간을 되게 추천드리는 이유가 밤에는요 새벽 3시까지 깨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잠들을 안 자잖아. 늦게 자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 1시에도 카톡 오고. 근데 새벽 4시 반에 깨있는 사람이 있기 없게. 없을 것 같아요. 아우 술 먹은 놈도 다 자. 그때는 다 자. 새벽 4시 반은요 귀신 목사 스님 뭐 이런 분들이 주로 평생 규칙적으로 깨시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절실하고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뭐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 4시 반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4시 반에 일어나면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프라임 타임이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내 시간을 집중해서 쓰면 새벽 4시 반에 쓰는 시간은 아마 밤 10시, 11시 시간에 3배 이상의 집중력이 있을걸요? 그 4시 반에 깨실 때는 몇 시에 주무셨어요? 일찍 자죠. 11시 전에. 새벽 기상 하시는 분들 제가 온라인 대학 MKYU 하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새벽 기상 반이 따로 있어요. 그 방장들이 있거든요. 보면 새벽 4시에 깨시는 분들 무진장 많아요. 근데 그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면 일단 왜 일찍 일어나면 좋으냐면 일찍 일어나면 내가 오늘 뭐 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고 시작하게 돼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나 늦었어 이러고 뛰면 내가 왜 회사 가지? 내가 뭘 위해서 이러고 살지?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내가 회사 다니면서도 반드시 해야 될 공부는 뭐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디렉션을 알고 뛰느냐 모르고 뛰느냐가 아침 시간에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는 거와 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추천합니다만 그러나 나는 새벽형 인간이 도저히 아니야. 못한다. 도저히 못한다 그러면 밤에 그걸 하면 되는 거죠. 영어 공부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네네. 영상을 여러 가지 보면서 해외 연사랑 인터뷰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네네네. 정말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굉장히 수준급의 영어를 유창한 발음으로 이전 영상을 보니까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40대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작하셔서 이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다니 좀 반성해주면서 아니, 저 영어 공부 본격적으로 한 거 3년 전이에요. 실제로는 40대는 되게 띄엄띄엄 그거 있잖아요. 작심삼일 왜 네. 1월 달에 한다 그러다 2월에 그만두는 영어. 그 영어를 계속 한 거고 뉴욕까지 가셔서 2-3시간밖에 안 주무시면서 2013년에 그때 잠깐 했던 거죠. 잠깐. 그 이후로 몇 또 달. 공백기가 있습니까? 그럼요. 그 이후로는 되게 바빴고 회사 일 때문에 다른
다른 사람의 영어와 제 영어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우리 30대 어느 순간 한 번 했다가 홀랑 까먹고 네. 40대 어느 순간 한 3달 하다가 그 다음 까먹고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랄까요, 끊이지 않고 내가 영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한 거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하루에 정말 5시간 하셨어요? 네, 그때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팁을 좀 알려주십시오. 공부가 팁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내가 이 영어 공부를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영어 공부가 내 인생에 무슨 의미지? 그 의미가 엄청 커라는 걸 쉬지 않고 나한테 머릿속에 각인시켜줘야 돼요. 각인시켜줘요? 안 그러면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영어를 맞습니다. 하려고 하는 애도 나고 영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나예요. 네. 맨날 싸워요 영어 때문에. 지겨워 죽겠는데 몇 년째 아침에 저희가 저한테 늘 그래요. 미경아, 네가 영어를 잘 알아봐. 60 이후에 지금보다 딱 5배만 잘하자.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어차피 60 이후에 90까지 얼마나 지루하겠냐. 그럼 얼마나 새로운 챌린지가 있겠어. 근데 네가 영어를 안 해봐. 너 계속 한국에 있어야 되지. 그럼 얼마나 지루하겠니. 그러니까 해. 영어를 하고 안 하고의 네 인생은 하늘과 땅의 차이일 거야 라고 내가 계속 말해줘요. 하기 싫어하는 나한테. 그럼 내가 걔 알았다고 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또 주섬주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읽기, 쓰기, 듣기. 누구는 CNN을 계속 들어라. 뭐 어떤 사람은 뭐 계속 드라마를 봐라. 근데 결국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씩 영어를 어떤 걸로 하건 상관없어요. 읽어도 되고 들어도 되고 누구랑 말을 해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계속 영어 하는 사람으로 365일 살아야 돼요. 영어 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미국을 가는 거고. 그래서 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미국 여자친구 사귀면 남자가 빨리 영어는. 그게 영어 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 둘이 엄청 사귀면 또 하루에 5마디 하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부부가 살면 다 5마디 하잖아요. 밥 먹었어? 왔어? 뭐 이렇게. 하루에 2-3시간 무지 스트레스 받으셔야 돼요, 영어는. 그렇게 재밌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엄청 스트레스예요. 요새도 아침에 일어나면 딱 오늘도 귀에다 꽂고 일단 유창한 발음으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 걸 들어요.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 영어 잘하는 거 듣는 건 그냥 음악 듣는 거랑 똑같아요. 그걸 내 입으로 해야지 되거든요. 100% 머슬 트레이닝이거든요. 미친 사람처럼 막 떠들면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요. 오래 걸으면서 이제 막 하고. 이런 도전 정신이 얼마 전에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파이썬 같은 컴퓨터 언어도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실력은 좀 어느 정도인지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되게 파이썬은 궁금하네요. 사실 제가 이거 무슨 뭐 파이썬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실제로 코딩을 하고 이러려고 배운 게 아니고 그때 배웠던 이유는 뭐였었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휴대폰에서 이렇게 보면 휴대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결국은 누군가의 코딩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설계로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걸 몰라요. 소비자로 따라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버겁죠. 그래서 제가 컴퓨터 공학과 다니는 그 대학원생 개발자와 만나서 과외를 받았어요. 도대체 이 백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알았어요. 서비스 기획자가 이런 UI, UX를 설계를 하는 거구나. 이 설계도를 다 봤더니 정말 복잡한데 그걸 보고 개발자들은 언어로 만들어내는 거구나. 그럼 세상에는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 영어 아는 사람과 그리고 컴퓨터 언어를 아는 사람 세 종류의 인간이 있나 봐. 막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적어도 개발자를 우리 회사에 뽑았을 때 개발자와 대화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배웠어요. 제가 직접 코딩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배우셨어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과외를 했어요. 네. 중요한 건 공부에도 마일스톤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 모르는 게 나오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태스크들이 나와요. 그러면 UI, UX, 그럼 UI, UX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걸 물어보고 배워요. 그러면 서비스 기획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유통 서비스 기획해서 홈페이지 만든 친구가 있어요. 플랫폼 되게 복잡한 거. 그럼 그 친구 만나서 들어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난 그런 식의 이쪽 엑스퍼트들만 100명이 훨씬 넘을걸요.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인터뷰한 경우도 있고 몰래 혼자 와서 만나서 배운 적도 있고 많이 배워요. 증평에서 초중고 다니실 때부터 그렇게 학구적인 분이셨어요? 아니죠, 전혀. 정말 구슬치기의 여왕이며 자치기의 여왕. 동네 구슬은 내가 다 따고. 이런 어떤 이 품성은 언제부터 발휘가 된 겁니까? 그걸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김미경이라는 인간을 써봤더니 이거 되게 효용가치 있어 이 여자라고 내가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요? 확실히 느낀 거는 옛날에 피아노 학원 하면서 여러 가지 마케팅 것을 잘해 네. 정말. 잘한다기보다 죽으라고 해요. 집에서 피아노 가르칠 때도 그냥 한 10명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걸 죽어도 30-40명을 만들려고 막 경비 아저씨들 다 그냥 싹 꼬시고 막 이거 전단지 김미경 피아노 교실 제일 좋은 자리에 붙여달라고 아저씨들 하고 그리고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나를 잘 활용해. 나라는 인간을 되게 잘 활용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걸 써놓은 적이 있어요. 경비 아저씨가 참 어린데 되게 열심히 살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 담배를 소구로 사가지고요, 그렇죠?
담배를 돌리면서 경비하시는데 저 그랬어요. 관심이 진짜. 없죠? 담배 피시는 분은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은 사탕, 과자, 뭐 바카스 엄청 싸들고 다니면서 드리고 옛날에는 아파트 1층에 경비 아저씨가 다 있었을 네. 때라 그분들을 뚫어야 아파트가 뚫려. 딱 했는데 그때 그런 생각 진짜 했어요. 아, 피아노를 잘 치는 건 원천 기술이고 경비 아저씨랑 친해지는 게 가공 기술이구나. 이 가공 기술이 없으면 돈이 가공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돈 버는 건 원천 기술로는 못 벌어요. 가공 기술이 있어야 돼요.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때 이제 제가 내가 참 수완도 있고 나는 쓰면 있고. 쓸수록 괜찮아.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되게 힘든 일을 겪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괜찮아. 미경이가 해낼 거야. 그렇게 난 나를 믿어요. 낮에 되게 두려운 일 생기면 네. 걱정 마. 밤에 자면서 미경이가 해낼 거야. 야. 내가 나한테 일을 넘겨요. 속상하고 힘든 일 걱정 마. 미경이가 한 달 내에 해낼 거야.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